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3.4%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12월 수출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중국 경제 관련 우려가 다소 수그러진 데다 개장 초 국제 원유 가격이 3%가 급등하면서 상승 개장했던 뉴욕 증시는 개장 후 발표된 에너지부의 원유 재고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빠르게 상승분이 줄어들었고 오후 들어서는 폭락 수준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원유 재고 증가폭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휘발유 재고가 840만 배럴이 급증해 예상치였던 250만 배럴을 대폭 상회했다고 밝혀 이후 WTI 원유 가격이 개장 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되면서 증시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내일 개장 전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4,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형 사모펀드인 KKR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늘릴 것을 권했다는 뉴스 이후 폭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거의 전 업종에 걸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0.7% 상승하며 금광 업종만이 소폭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하락해 2.06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채 부도 위험 포르투갈과 맞먹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채 부도 리스크가 구제 금융국인 포르투갈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마켓에 따르면 어제 현재 사우디 국채 신용 부도 수합, 즉 CDS 프리미엄이 지난 1년간 무려 150%가 급증한 196.01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해 6년 반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이것은 $10,000 규모의 5년 만기 사우디 국채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드는 보험료가 $196,000라는 것으로 그만큼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11년도에 78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포르투갈의 수준이라고 마켓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사우디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우디가 달러 패거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순외환 자산 규모는 작년 1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006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2016년도 실적 전망을 기존보다 상향 제시하고 분기 주주 배당을 6% 인상해 주당 38센트로 책정한다고 밝히며 오늘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0.7% 상승했습니다. 외식업체인 연브랜드는 KFC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중국 시장 내 매출이 12월 중 1%가 늘어나 보합이었던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올 한 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소식에 2.5% 하락했으며 반면 생명보험사 매트라이프는 미국의 보험사업부를 분리 독립하거나 완전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2.2%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재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해 인수한 프랑스의 알스톰 에너지 사업부 직원 6,500명을 감원하고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회사 본사를 커네티컷주 페어필드에서 보스턴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1.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인 MBA에 따르면 지난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전 주 대비 21.3%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용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전주 37% 감소 대비 크게 늘어난 24%의 증가세를 보였고 주택 구입용 신청 역시 이전 주에 15% 감소해서 이번 주에는 18%의 증가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지난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전주에 4.2%보다 하락한 4.12%, 15년 고정 금리 역시 3.47%에서 3.42%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2월의 수출입 가격,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천연가스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인텔, 인포시스,
타이완 세미,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4사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 좋지 못했던 모습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